네, 51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나.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다.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라.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가나 다랍 찾아보실게요. 일단 가는 1번이 되겠죠. 1, 2, 3, 4, 5가 다 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5번 보시면 가는 1번이에요. 그쵸?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앞에서 보조하듯이 앞에서 보조하거나 옆에서 보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대상자의 발을 약간 뒤쪽으로 놔야 돼요. 그래야 일어설 때 쉽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두 번째는 상체를 숙여야 되겠죠.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그 다음에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으로 나와야 돼. 무릎보다 머리가 앞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일어서면서 나왔죠. 일어서면서 이게 4번이에요. 그런데 일어서면서는 나가 맨 마지막이 돼. 마지막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순서를 보시면 쉽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2.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3.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4.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5.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올린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미끄러져 내려오는 대상자는 협조가 되는 사람이 있고 협조가 안 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지금은 협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요양보호사 2명이 서서 한 손은 어깨, 한 손은 대퇴. 그래서 2명이 똑같은 위치를 잡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도 어깨와 대퇴,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어깨와 대퇴. 그래서 2명이 손의 위치를 찾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둘이서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할 때는 대상자의 어깨, 또 한 손은 대상자의 대퇴 아니면 엉덩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5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자, 여기에서도 가는 1번이에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이 어떤 건가 한번 먼저 찾아보실게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번 가는 다 똑같아요.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자,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있어요.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겠죠.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을 중앙이나 오른쪽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대상자를 옮기려고 하는 요양보호사의 위치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길 거니까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1번이고 그 다음에는 대상자의 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가 두 번째겠죠. 근데 맨 마지막을 보면 뭐예요?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이게 옷과 침대 시트를 확인하는 거는 옷이 구김이 몸에 뒤에서 이게 눌렸을 때 이렇게 와상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부종이 있기 때문에 욕창이 잘 발생이 돼요. 그래서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을 살펴주는 거가 가장 마지막 순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게 4번이고
그다음에 옮기는 거 상반신 반반 나눠야 되는데 상반신 옮기고 하반신 옮겨야 돼요. 상반신은 어깨와 허리, 하반신은 허리와 대퇴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여기서 봤을 때 가번은 다 똑같고 맨 마지막에 라번이에요. 라번.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나하고 다 중에서 누가 먼저냐 이렇게 찾아도 돼요. 그럼 이동시키는 것보다는 두 팔을 가슴에 올리는 게 먼저 되겠죠. 그래서 찾는 방법은 두 종류를 찾을 수가 있겠죠. 54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하여야 하는 것은 가나다라 말 중에서 어떤 거가 될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이죠. 3번, 4번. 다리 길이를 조정하는 볼트는 요 발판 밑에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요게 동그라미가 쳐 있을 수도 있고, 왼쪽 발이 동그라미가 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휠체어 그림이 나올 때는 다리 길이 조절하는 문제 아니면 잠금 장치에 대한 거가 나와요. 그래서 잠금 장치는 브레이크 또 타이어의 공기압 요 두 개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휠체어는 다리 길이 또 이렇게 잠금 장치에 대한 그런 거 문제가 두 종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55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 경기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 건강한 손으로 이동 경기의 먼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휠체어 발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가나다라 중에서 한번 찾아보실게요. 여기에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동 경기를 옮기려고 그래요. 옮기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는 설명이에요. 설명. 두 번째가 잠금 장치고. 근데 설명하고 잠금 장치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번이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발받침대를 올려야 되겠죠. 발받침대를 올리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건강한 손으로 이동 경기의 먼저 손잡이를 잡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면서 이동하게 한다. 이동이 가장 나중에 되겠죠. 그래서 답은 라다, 나, 가가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한다. 2.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퍼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4.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한다. 5.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여기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쿠션의 재질은 너무 딱딱하면 안 돼요. 그리고 커버는 여기에 보면 지퍼가 있어요. 지퍼. 그래서 이거를 벗겨서 세척할 수 있기 때문에 커버는 분리해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2번이 답이 되겠고 여기 끝에 있는 지퍼는 보이도록 노출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상태에서 지퍼가 있는 상태를 대주면 몸에 지퍼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지퍼가 대상자 몸에 닿지 않게 해줘야 되고요. 이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세탁할 수 있고 소독이 아니라 세탁할 수가 있고 또 변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탁은 가능해야 되고 변색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5번에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이 복지용구를 대주고 대상자에 대주는데 미끄러지면은 대주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자세 변환 연구는 표면이 미끄러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5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2.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3.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5.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보시면 1번은 손바닥을 닦고요. 2번은 손등을 닦아요. 세 번째는 손가락 사이를 닦고 네 번째는 노래하듯이 두 손을 모아서 비비고 다섯 번째는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손바닥으로 닦아야 돼요. 마지막은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서 손톱 밑에 있는 거를 다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고체보다는 액체가 좋아요. 세면대에서 깨끗한 물을 받는 게 아니고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고요. 3번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배설물이나 분비물을 만질 때는 장갑을 끼웠다 하더라도 물과 비누로 씻는다라고 했죠. 네. 그리고 5번은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 젖은 수건을 말려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건을 세탁한 후에 말려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58번 재가 대상자에게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은 1. 경사가 완만한 출입로, 2.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 3. LED 조명이 설치된 거실, 4. 한쪽에 의자가 놓인 현관, 5.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 정답은 5번이죠. 경사가 완만하거나 손잡이가 설치되고 LED 조명이 설치된 거실, 또 현관에 의자가 있으면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1, 2, 3, 4번은 낙상 위험이 낮고 암막 커튼이 쳐진 방은 어둡기 때문에 낙상 위험이 높겠죠. 59번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2.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에는 지그재그로 움직여 뺀다.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4.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5.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린다. 네, 정답은 4번이죠.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 후에 세척을 해야 되겠죠. 60번 제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2.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3. 그물 모양 수세미보다 스펀지로 된 수세미를 사용한다. 4.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5.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준다. 정답은 5번이죠. 1번의 세척한 식기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보다 적게 묻은 식기, 그리고 기름기가 없는 식기부터 닦고, 그래서 닦는 순서 보시면 유리컵으로 시작해서 기름기가 묻은 프라이팬, 이걸로 끝나죠. 3번은 스펀지보다는 그물 모양으로 된 수세미에 이렇게 구멍 나 있는 이런 수세미가 훨씬 더 위생적이다라는 거죠. 4번의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어때요? 유리그릇이 파손이 될 수가 있겠죠. 깨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61번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3.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4.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5.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서 닦는다. 겨울철에는 제습기가 아니라 뭐예요? 가습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보조난방보다는 중앙난방이 좋고요. 3번에 방바닥의 먼지를 빗자루로 제거하면 먼지가 다 날리죠. 그래서 물걸레로 닦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물걸레. 5번에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리면 냄새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세척을 하는 게 더 좋겠죠. 62번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유한 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2.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 3.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 4.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대상자가 요구하면 이 업무 대행은 뭐예요? 대상자 없이 나 혼자만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3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2.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3.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5.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안전에 대해서 1층, 2층보다는 2층보다는 1층이 더 안전하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2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 위에 1층, 그게 2층이 되겠죠. 계단 위에 간이문을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대상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문이 닫혀 있으면 내려오지 않을 건데 문이 없으면 그냥 내려오다가 낙상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층에서 계셔야 될 경우에는 꼭 간이문을 달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벽에다 한쪽 면을 붙이고 반대쪽에는 두터운 이불을 깔아두면 혹시라도 낙상을 하더라도 덜 다치겠죠. 한쪽 벽면은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현관 출입문에는 투명한 유리가 아니라 유리로 혹시라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유리에 유리 조심 아니면 그림을 붙여놓으면 되겠죠. 또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깔개를 깔아두면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고요. 64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2.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 보라고 한다. 3.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 본다. 4.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5.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여주면서 알려주는 게 정답입니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의 대처 방법은 1.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 반찬 가짓수를 줄여 제공한다. 3.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4.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5.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네, 정답은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을 해야 되겠죠. 66번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채운다. 2. 화장실 조명을 꺼둔다. 3.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4. 친구의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5.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정답은 4번이죠. 이렇게 밤새 잠 못 자고 왔다 갔다 하는,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대변을 제대로 못 봐서 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살펴서 대소변이 묻었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67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밖으로 나가 시설 주변을 걷게 한다. 2.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3.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4.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정답은 3번이죠. 이렇게 야간에 실내에서 배회를 하는 사람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서 출입 가능한 창문은 모두 잠그는 게 정답입니다. 밖에 나가서 시설 주변을 걷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배회일 때는 실내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답이에요. 그리고 주의 환기를 시키려면 주의 환기. 이때는 어떻게 해요? 복잡한 일이 아니라 주의 환기를 시킬 때는 단순한 일을 줘야 돼요. 단순하고 간단한 일을 줘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하면 배회하는 거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68번 거울만 보면 욕설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울을 보며 함께 욕을 한다. 2.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3.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4.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5.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2번이죠. 치매 대상자는 비치는 물건이나 거울이 있을 경우에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에는
천을 씌우거나 치워야 되겠죠. 69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라고 고함을 친다. 2. 나쁜 꿈을 꾸었는지 물어본다. 2.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 3.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다른 대상자들에게 사과하게 한다. 5. 방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다. 네. 여기는 정답은 2번이죠. 이것도 주의한 게요. 함께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면서 다른 뭐 고향 이야기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잠을 자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잊어버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70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 라며 가슴을 치면서 운다. 이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 3. 나이 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5.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한다. 네. 여기에서는 정답은 1번이죠. 이거는 우울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는 말로 하는 위로보다는 비언어적인 위로가 더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옆에 있으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좀 기다려줘야 되겠죠. 71번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의 대처 방법은 1.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2.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3.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4. 벗은 채로 다시 잠을 자게 한다. 5. 스스로 체온을 재어 열이 나는지 체크하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이렇게 잠을 자다가 깨서 옷을 다 벗는 거는 더워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실내 온도가 높은지를 확인하고, 근데 잠에서 깨어서 배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화장실 가고 싶어서예요. 그거를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다는 거는 실내 온도가 높아서 벗었다라고 생각하고 온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72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2.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3.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4.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5.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정답은 3번이죠.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스스로 수시로 주고받아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73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때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밥이 식으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2. 이제 통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3.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4.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5. 내가 대신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테니 편히 통화해요. 정답은 4번이죠. 4번. 나전달법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자신이 관찰한 상황과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 생각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쓰럽네요. 걱정이 되네요.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나전달법으로 반응을 한 것이겠죠. 74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치매 대상자가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는 1.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2.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3.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4. 어쩌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5.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콕콕 쑤시나요? 네. 치매 대상자라 의사소통을 할 때는 2번에 아픈 부위를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라고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75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행동장애 대상자 3. 판단력 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공감 지각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3번에 판단력 장애 대상자겠죠. 판단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려운 표현 사용하면 안 되고 실물이나 그림판을 보여주면서 의사소통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76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한다. 2.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3.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선다. 4.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은 피한다. 5.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간다. 정답은 2번이겠죠. 2번.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치매 대상자는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말만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짧고 쉬운 말, 표정, 손짓, 몸짓, 고개 끄덕임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함께 사용하면 의사 전달이 훨씬 더 잘 되겠죠. 77번 하임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3. 머리를 뒤로 놓치고 턱을 들어 올리게 한다. 4.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5. 대상자를 뒤에서 하나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이죠. 예.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잘못 먹어서 기도가 폐색이 되면 이렇게 손으로 V 사인이라 하죠. 목을 움켜쥐는 자세를 해요. 그래서 기도 폐색은 영어로는 초킹이라고 해요. 이거를 초킹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하임리법이 아니라 큰 기침을 해서 큰 기침을 유도를 해서 목에 걸린 음식물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시행을 한 후에 그래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하임리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하임리법은 복부의 윗부분, 상복부죠. 그래서 여기 명치가 있고 배꼽, 사타구니 이렇게 있으면 배꼽을 밑으로 여기를 하복부, 배꼽 위를 상복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배꼽과 명치 여기가 명치죠. 명치 사이에 주먹을 쥐고 다른 손으로 감싸 안아서 그 부위를 후상방 뒤로 당기면서 위로 올리는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면 되겠죠. 78번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 출혈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비눗물로 씻긴다. 2. 손을 마사지해준다. 3. 지혈제를 뿌려준다. 4.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가준다. 5. 장갑을 착용하고 꺼주로 압박한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우리 몸 안에는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5리터 정도의 혈액이 있어요. 이 중에서 1리터 이상의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쇼크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혈이 되면 바로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장갑을 착용을 하고 꺼주로 대주고 압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장갑이 없다라고 하면 맨손으로라도 압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물로 씻기거나 물을 받아서 손을 담근다. 그러면 지혈이 잘 되지를 않아요. 79번 다음 중에서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1.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4.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5. 칼슘제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정답은 4번이죠. 약 처방이 바뀐 경우에는 이전 약을 먹는 게 아니라 현재 바뀐 약을 먼저 복용을 하고 이전 약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의사와 상의를 해서 이전 약의 복용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1, 2, 3, 4, 5 중에 정답은 2번이죠. 2번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1번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쪽에 겨드랑이 중앙 쪽으로 해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붙이는 방향은
기억나기 쉽게 자동차 타면 조수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이렇게 묶는 요, 그 위치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 문제라도 시험이 나오고 또 이렇게 글씨로 해서 오른쪽 빗장표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가지 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복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정쌤 학경요양보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